문제 27번.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 B, C가 공동 당사자로서 변호사 갑에게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한 경우 세 사람이 보수 지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세 사람이 보수 지급 채무는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틀렸습니다. 부진정 연대 관계가 아니라 분할 채무라고 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A, B, C가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자 같네요. 교통사고 피해자. 그래서 이 셋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운전자 갑 상대로 이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지금 변호사 을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임료가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변호사 을과의 그 대외적 관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것이 if 부진정 연대 채무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A도 외부적으로는 300만원, B도 300만원, C도 300만원을 을한테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는 분할 채무거든요. 분할 채무.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100만원씩만 지급을 하면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왜 부진정 연대 채무가 아니라 분할 채무냐 라고 하면, 분할 채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민법 제408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지금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네요. A, B, C가 있으니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수금이 수임료 총 300만 원이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을 하니까 3명으로 나눠서 10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진정 연대 채무가 뭐냐? 부진정 연대 채무가 뭐냐 하면, 일단 연대 채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부진정 연대 채무가 뭔지를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이런 A, B, C와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냐, 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이 있으면 연대채무, 없으면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인데, 이거는 이제 사례를 보면서 알면 될 것 같아요.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는 보통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예를 한번 볼까요? 피해자 A, B, C가 있고 운전자 갑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자 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추가를 해볼까요?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합시다. 뭐 병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둘, 갑과 병이 A, B, C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2번 선정 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정 당사자는 뭐고
선정자는 뭡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법 배우면은 또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간단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건의 어떤 피해자라고 한번 볼게요. 피해자. 전철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지워볼까요? 어떤 회사, 이 전철 회사라고 합시다. A에 대해서 각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죠. 민법 755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개개인이 각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갑, 을, 병이 비슷한 어떤 사건이 경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 병 모두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을, 병이 이제 갑한테 너가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A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달라,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건데, 이거를 선정이라고 하고 을과 병을 선정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그럼 갑은 뭐가 되냐? 갑은 선정 당사자가 됩니다. 선정 당사자. 그럼 기본적으로 선정 당사자는 말 그대로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라는 말은 뭡니까? 대리인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개념인데,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 소송이 끝나가지고 판결문이 나오면은 갑은 자기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호사처럼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갑 마음대로 소송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외적으로 이제 판례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만큼은 이거는 선정자들로부터 수권을 별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정자인 을, 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3번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표자의 변호사 비용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게 원칙이겠죠. 왜냐하면 대표자 개인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당의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도 맞는 말이고, 4번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성공보수 약정, 보수금이 지급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심급 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 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소멸시효 기한이 진행된다. 맞습니다.